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천안함.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그 세월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세월호 가지고 왜 이렇게들 세월호 하면서 특검이 오래가는 특검이 또 특검을 임명한 이 세월호, 도대체 그 존재가 무슨 존재입니까? 그래서 천안함 세월호 구조대장을 했던 해군 대령, 그 양반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특검의 모멸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이 싫어서 그동안에 침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최보식 선임기자가,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이 천안함과 세월호 현장의 증인인 김진황 전 해난구조대장, 엊그제 예편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그 참 내용을 한번 잠깐 전달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이 아픈 이 현장의 역사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정치적 보복을 하고 정치적 문제로 때려가는, 그래서 많이 당한 해난 구조대장,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7년간의 9번째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누구에게 한번 물어봅시오. 세월호에 대해서 무슨 진상조사를 9번 벌였다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왜? 정치적 행사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세월호 특검이 또 임명됐을 때 누군가가 이 최보식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천안함과 세월호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천안함에서 55일간, 세월호에서 84일간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살았는데 결국 얻은 것은 그 당시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병이 발병됐습니다. 2017년 7월 아산병원에서 심장을 열어 수술을 받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등등의 그런 긴 사연의 편지를 딱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추적하니까 김진황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해사 40기, 34년간이나 군생활 절반을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에서 근무한 사람. 천안함 2010년 사건 현장에서는 수심이 훨씬 깊었던 선미 수색도 맡았고, 세월호 현장에서는 해군 책임관으로서 유족들 앞에서 수색 상황을 브리핑하는 임무도 담당했는데 작년 2월 대령으로 전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야기로 세상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군복 입었던 사람의 서글픔입니까? 제복 입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복잡한 것이 싫어서, 이런 세상이 싫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호 천안함 해난구조대장을 했던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정부, 이 정권의 모습이 이제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민변 출신에다가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친여 인사이더군요 라고 이제 운을 딱 떼니까 이 해난구조대장, 전 해난구조대장, 두 천안함 세월호 해난구조대장을 했던 이 대령 출신, 이 김대령,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첫마디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대체 몇 번째요?
현장에 있었던 군인으로서 정말 모욕감, 모멸감을 느낍니다. 군에 치욕을 주는 겁니다. 당시 선체수석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민간업체 관계자나 잠수사들까지도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할 망정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조사받고 매도됐습니다.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분노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보식 기자가, 선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 특수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1년 넘게 총 201명이나 조사했지요. 자, 기가 막힙니다. 또 조사라는 게 201명이나 있는 사람 계속 불러다가 말을 원하는 말 들을 때까지 지금 조사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면 이렇게 7년, 8년, 9년 뭐 천안함까지 그냥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올 초 검찰 특수단은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무혐의를 검찰 특수단이 발표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특검이 시작됐군요. 하고 최보식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저쪽이 어딥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서 VDR, 소위 말해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조작했다느냐 하는데 그걸 건졌던 친구가 몇 번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그걸 다 보고 바꿔치기를 합니까? 공상과학 소설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했으면 저쪽 말대로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보식 기자가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현장 양쪽에 모두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 죽고 삽니다. 해남 구조대는 이런 사건, 이런 사고 현장에서 작전하는 부대이고 임무가 주어지면 실행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러면 시간 순으로 천안함 사건부터 얘기합시다. 폭침 당일 뭘 하고 있었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진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UDT는 천안함 함수를 제가 지휘하는 SSU 부대는 해남구조대죠. 더 깊은 수심에 위치한 한미 배의 끝을 수색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최보식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냥 역할 분담입니까? 두 특수부대 간에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 두 부대의 훈련이 다릅니다. UDT는 침투 부대여서 잠수도 수심 20m 이내에서 합니다. 구조 전문은 SSU 우리 부대입니다. 천안함 함수는 수심이 18m, 한미는 수심이 48m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심 48m면 까마득한 거리인데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런 심해에는 바깥과 연결된 호수로 공기를 주입하는 SSDS, 소위 표면 공기 공급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류가 너무 센 데다가 바닥이 굵은 자갈밭이어서 앵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공기통을 매는 스쿠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쿠버의 한계는 수심 40m입니다. 부하 대원들이 바닷속으로 집어넣고 나서 다시 나올 때까지 저는 저 사람들이 살아나올까 죽어나올까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그 부하들에게 이런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작전이 끝난 뒤 저는 불러가 스쿠버 잠수의 한계 수심은 40m인데 왜 집어넣느냐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천안함 수색 과정에서 UDT 한준호 준이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함수 수색을 맡았던 한준호 준이가 숨졌지요. 규정대로 하면 침투 부대인 UDT는 구조작전에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거기는 수색작전이 전투를 위한 수색작전이지 이런 구조작전에 투입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정말 수색을 맡았던 한준호 준이가 정말 억울한 정말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3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바닷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감기 걸린 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시간에 쫓겨서 야간 다이빙까지 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군 상부와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인명구조를 나갔다가 오히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장면이 없습니다. 라고 이 최부식 기자가 위로를 하자 이대로 가면 우리 대원들에게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을 죽여가면서 이 임무를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대장을 찾아가 대원들의 어려움을 보고하니까 너희는 죽기라도 했어. 죽을 때까지 해. 라는 호통이 돌아왔습니다. 전대장도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경례를 하고 다시 돌아와 나왔습니다. 상사급 이상 대원들 모아놓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천안함 승조원 김태섭 상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실종자 가족들이 위험하니 이제 수색을 중단하라고 실종자 가족들이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살아있을 걸로 믿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뒤에 수색을 중단하고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인양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이것이 천안함의 지금 해난구조대장의 실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군에 나라의 목숨을 바쳐 일하는 군인들을 잡아다 놓고 조사란 명목으로 잡아다 놓고 닥달을 하고 하는 이런 조사 이것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34년 군생활 마치고 나오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할 수 있었던 게 고마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전역한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이 마디뿐입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을 잊고 있습니다. 이 군인의 그 아름다운 명예로운 전역 속에서 그는 가슴에 복받치는 한을 맺고 한을 갖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을 갖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이 한을 갖고 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군을 사랑합니다. 군인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안보 한미동맹을 갖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앞으로 성장하는 성장대한민국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